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래도 뭐 어제보다 낫다라는 것에 위안을 가져요. 코스닥 1% 이상 올라가고요. 코스피도 강보합권을 기록합니다. 상승 종목수도 하락 종목수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죠.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한 교육자의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그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일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 기대치가 너무나 높은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득 저희 방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방송이 실전 매매지 않습니까? 제 계좌를 직접 열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수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를 정말 낱낱이 민낯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 또한 좀 보여주고 싶고 의시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 이만큼 수익 잘 나. 경제방송 앵커인데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어.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했죠. 그래서 종목이 매일 급등해주길 바라고 매일같이 올라주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조급함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내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항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매일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날이 조금 더 많은 것을 골라가는 쪽으로 기대치를 살짝 조정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의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는 것 이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가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은 건 아닌가 한 번쯤 두드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민영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힘듦에도 그럼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 방송 끝자락엔 제가 프로 박민영이라고 꼭 자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박앵커의 올백 시간. 오늘 포트가 어제보다는 확연히 좋습니다.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 챙겨볼게요.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포트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보시죠. 대상과 FNF 더존 비전 고영이 오늘 포트 내에서 모두 상승 중입니다. 그 말은 즉슨 대상 FNF 고영은 손실폭을 줄였고요. 더존 비전은 수익을 키우고 있다는 게 되겠죠. 더존 비전 수익이 13% 넘어가고요. 어제 매수했었던 CIS가 오늘은 약보합권 기록되고 있는데 어제 사실 저희 방송 이후에 한 하락에서 상승 전환해서 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 말은 즉슨 저는 아직 수익이라는 겁니다. 하루 정도에 한 2%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포트 상황 보면서 두 분께 포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권홍섭 주임님, 네. 어제 제가 CIS 샀을 때 사실 권 주임님이 막 그렇게 조금 만류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청개구리 같이 사서 걱정은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괜찮겠죠?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이제 주요 시장 이슈를 좀 보자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일진 머티리얼즈, 신흥 SEC 이런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CIS는 어저께 좀 선제적으로 먼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다른 타 종목과 다르게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제조 장비 쪽에 그쪽에 이제 그 매출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더 상승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로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해 놓고 그리고 실적을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그때 가서도 매수를 해보는 전략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참고하도록 할게요. 박 차장님, FNF가 매일같이 저희가 점검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얘기는 나눠볼게요. 오늘 1% 오르긴 해요. 그런데 포트에서 이것만 싹 빼도 좀 괜찮은 포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씩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우 하고 몰려가고 저쪽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우 하고 몰려가면 그러면 수수료만 내다가 끝나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귀신같이 잘 맞힌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하러 분산 투자하고 이렇게 종목 나누고 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이쪽 저쪽에 이제 좀 골라놓는 건데 포트폴리오가 다 플러스 나면 그렇게 그만큼 좋은
그 포트폴리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런 게 정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선은 뭐 7만 원 정도로 잡아놨으니까 이거 건드리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중국 관련돼서의 소비가 시장 반등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미국이 괜히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면서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을 뭐 압박하려는 이유는요. 중국한테 너희의 내수 시장을 문을 열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 너희한테도 물건 좀 팔아먹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거 문을 열어라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 관련된 내수 쪽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내수 기업들이요. 미국의 내수 기업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전체 평균 PER로 보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높거든요. 중국보다. 네. 그런데 중국 내수주만큼은 13억 인구잖아요. 경제 성장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더 높습니다. 그쪽에 지금 선을 대고 있는 뭐 필라코리아라든지 FNF, 뭐 배럴 이런 쪽들은 계속 좀 관심은 갖고 계셔야 경계를 좀 늦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내수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요. 제가 뭐 친구랑 일전에 나중에 우리는 뭘 해서 돈을 벌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물건 하나만 중국에서 한 번만 팔려도 돈 크게 벌어서 좀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중국에 팔릴 아이템이 무엇인가 막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미 다 기업들이 만들고 팔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담이에요. 중국에 뭘 팔 만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네, 채팅창의 이야기 좀 살짝 들어볼까요? 제가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 오늘 좀 부시시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건우님이 머리 크크 하시길래 제가 귀엽지요? 이랬더니 민영님은 지적인 게 더 이쁘던데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귀여운 거 요즘에 좀 좋아요. 귀여운 거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드나 봐요.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좀 들어 보이고 싶고 조숙해 보이고 싶은데 나이가 살살 들어가면서 좀 어려 보이고 싶고 귀여워 보이고 싶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앞머리도 이렇게 뱅으로 좀 잘라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요즘에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건주희님은 어려 보이고 싶어요? 아니면 난 좀 들어도 보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네, 지금으로서는 어려 보이고 싶습니다. 그쵸. 네. 우리 86들이 딱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박 차장님은 어려 보이고 싶으시죠? 그거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냥 답 정해져 있는데. 근데 박 차장님도 워낙 네. 동안이시잖아요. 이제 자꾸 거울 보면 눈가에 주름이 좀 거슬리고 맞아요. 이마에 저는 요 주름이 팔자 거슬리고 주름이 그래요. 거슬려요. 그래서 어려 보이고 싶죠. 그렇죠. 우리 셋이 손 붙잡고 피부과라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위해서라도. 네, 자 여담을 했고요. 이제 종목을 공개를 해보죠. 두 분은 또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입니다. 저 관심 있었던 거예요. 호텔신라 그리고 KTNG 한 세 번째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주임님의 종목이 해성DS, 삼성SDI 오늘 IT 그리고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얘기 나눠볼게요. 해성DS부터 가볼까요? 해성처럼 올라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그 자동차 전장화, 그러니까 전기차 대수가 많아지고 뭐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하이브리드 차량, 뭐 이런 쪽에 대한 그 차량에 대한 그 보급률이 상당히 이제 성장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그 사업 부분에서 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시험 단계이지만 현재는 뭐 아이다스라든지 에이다스라든지 이런 그 반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자동차 전장 쪽에서도 비메모리 이런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성DS가 거기에 대한 좀 수혜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는 투자 포인트는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낸드나 아니면 이제 우리 모바일 디램 뭐 이런 쪽에 이제
그래픽 디램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메모리 사업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 다층, 그러니까 단층 메모리 이 생산 설비에서 다층 메모리 생산 설비로 이제 캐파를 증설해 놨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굵직한 기업들한테 이런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메모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뭐 이제 크게 보자면은 항상 그 디램과 낸드를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중요시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그 수급과 공급의 균형이 타이트하게 계속적으로 흘러갈 예정이고요. 과거에 이제 그 공장 증설로 인해서 이런 그 낸드와 관련된 뭐 시장이 붕괴됐다면 현재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세 개의 기업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디램의 가격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런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자동차 전장 쪽 그리고 이런 디램과 낸드 쪽의 반도체 부분에서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급적으로도 보자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거의 뭐 이틀을 빼놓고는 다 매수세로 돌아가고 있고 기관만이 이제 잠깐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잠깐 팔고 있지만 기관마저도 외국인과 동반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적 분석 흐름상으로도 이제 이 주봉 흐름을 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이게 화면이 커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했을 때 이제 추세 전환을 좀 노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했었고 그 위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이 22,500원까지 한번 이제 단기간 내에 도달을 할 수 있다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실적 그러니까 이번 2분기 실적과 그리고 이런 그 수급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22,5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26,000원까지는 뭐 거뜬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샀더라면이라는 또 하나의 아쉬움을 가지는데요. 오늘 저희 컨셉은 조급함을 버리기로 했으니까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해성 DS. 일단 분위기 좋네요. 오늘장도 4% 올라가고 있고요. 권주임님 이야기하시니까 채팅창에 뭐 부방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부방. 오늘 올라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라면서 글도 올려주셨네요. 권주임님이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저희 팔고 나서 수익이 더 커졌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아쉽지만 어찌됐건 수익이었으니까요. 자, 해성 DS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번 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투자 포인트 잘 짚어주셔서 넘어갈게요. 박재홍 사장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호텔신라 궁금했어요. 사실 그날 급락할 때 외국인의 매도를 때려 맞으며 11% 떨어질 때 너무나 포트에 담고 싶었던 종목이었어요. 왜? 호텔신라는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반기 실적 좋아질 거다 얘기 많았었고 근데 외국계 증권사 얘기 한마디에 그렇게 떨어졌으니 기회다 싶었어요. 그때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을 드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오르는 거 보고 사자. 주식이라는 게 기회긴 한데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바닥을 만들고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반등 줄 때 사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고요. 몇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따이공 규제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네. 따이공 규제 CNC 뉴스라는 데서 단독으로 지금 중국 이제 홍콩에서 심천 루트의 따이공들 단속이 진행이 된다.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맞기는 맞는 팩트긴 한데 그래서 뭐 중국에서 심천 들어가는 거랑 대한민국의 호텔신라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호텔신라가 그렇게 급락을 하냐. 그쪽으로 물건 들어가는 거 전혀 없거든요. 우리 뭐 호텔신라 그러니까 신라 면세점이라든지 인천공항에서 사신 분들이 홍콩을 경유해서 심천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따이공을 규제한다라기보다 이제 따이공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진짜 개인이 면세점 와서 물건을 많이 사서 가져가는. 이제 우리가 단체 관광 판로가 막히니까 중국의 단체 관광 판로가 막히니까 그 여행사들이 따이공을 또 모아서 관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호텔신라나 이 면세점 입장에서는요. 그들은 정말 VVVIP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 돈을 대주면서 한국에 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인 따이공들은 그 돈을 받고 그러면 비행기표를 사든 뭘 하든 돈이 더 많이 남게 됩니다. 면세
거기서 돈을 남겨 먹는 거랑 그런 지원금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커지는 게 있고요. 이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기업형 따이공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업형 따이공들은요. 돈 얼마나 벌까요? 뭐 이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걸 가져가서 판매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물건이 많다 보니까 짝퉁이 섞입니다. 아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 당국에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호텔신라가 그때 그만큼 빠진 거는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외국계 레포트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레포트가 사실 국내 애널리스트보다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뭐 막무가내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질은 떨어지지만 그들의 자금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뭔가는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외국 기계가 썼다라고 하면서 막 쏟아졌는데 결국은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떨어지면 실제 그 말이 틀리면 실적에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신세계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2위랑 격차가 많이 나는 3위인데 격차를 많이 좁힐 것이다라는 컨셉이었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 굉장히 많고요. 가격 협상력, 그러니까 이 업체들한테 면세점 물건을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한테 할인을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가격 협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해외 면세점도 많잖아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든지 이렇게 국내 시내 면세점이 뭐 복작복작 싸운다라고 하면 국내 면세점만 노출되어 있는 업체들이 타격이 좀 클 거고 이렇게 해외 쪽으로 많이 좀 확장을 시켜놓은 신라 면세점은 그래도 그나마 좀 그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좀 되어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단기에 많이 빠졌고 이 10만 원대는 또 강하게 또 지지를 해주는 영역입니다. 이쪽에 전고점 역할을 했었고 여기 이 10만 원 저항 돌파하고 좀 많이 오른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지지 라인 형성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호텔신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 기관 수급이 좀 이 바닥을 보이니까 기관이 매수해준다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제포트가 미실현 손익률 0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인즉슨 어디선가 올라줬다라는 건데 대상 FNF 더 준비 좋고요. 아까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뭐 일단 어찌됐건 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전환했네요. 0.07% 약보합입니다. 뭐 그래도요. 어찌됐건 분위기는 좋습니다. 면세점 얘기하니까 궁금해요. 이 권주임님은 나는 쇼핑도 잘 안 가고 뭐 물어보면 모자도 잘 안 사고 뭐 이렇게 딱 흥미가 편의점 간다는 얘기밖은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요. 면세점 좀 가세요. 호텔신라 괜찮게 보세요. 면세점은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예, 갈 일이 없지만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뭐 국내 면세점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여우코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은 뭐 물건이 없다 할 정도로 뭐 5개, 10개씩만 사가기도 하고요. 또한 그 호텔신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인천공항 2터미널 쪽에 아마 그쪽에서 이제 매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기대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상승할 기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향후에 중국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그렇게 돼버린다면 오히려 이 회사, 그러니까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승 여력은 뭐 20, 30%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승 여력 20, 30%. 꼭 권주희님이 저런 말로 나를 자극해. 관심 가게 하세요. 오늘 채팅창에 보니까 민영님이 핑클 성유리를 닮은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영선님 감사해요. 계속 함께 시청하시는 거예요. 약속해줘. 어떡해요? 박 사장님 그런 표정 아닙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박 사장님 학창 시절 핑클이었다고요? 그럼요. 아니에요. 저희 시대예요. 저희 86시대. 그런가요? 박 차장님 저 시대는 고등학교 그 때- 듀스 아니에요? 듀스? 듀스나 그쪽 김한선? 조금 더 김한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김한선이요. 네. 좋습니다. 권영섭 주인이 참 재밌으셔요. 자, 호텔신라까지 들었고요. 어디까지 했더라? 순간 헷갈렸네요. 삼성 SDI 가겠습니다. 삼성 SDI
좋아요. 저희 많이 아는 종목이기도 하고 익숙하고 또 관심도 있지만 지금 자리 괜찮은지 궁금해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쨌든 박지영 차장님이 항상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전고점을 이제 뚫어가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는 그런 그 종목인데 볼까요? 일단 이 회사 투자 포인트는 일단 어닝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제 2분기 정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되는데 2분기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그 실적이 중대형 경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적자가 축소가 됐다. 여기에서 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2분기에는 아마 1분기는 아마 1,300억 정도, 1,400억 정도 났는데 2분기에는 1,400에서 1,5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제 OLED를 지금 뭐 LCD와 그리고 OLED 두 종류로 해가지고 투 트랙, 그러니까 3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이 OLED에 대한 수율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른 BOE 업체에서 상당 부분 좀 지연되지 않나 이런 좀 시장 전망치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타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율이 괜찮기 때문에 아마 이 하반기 출시, 그러니까 아이폰의 9월 출시 모델들의 상당 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출시되는 기대감으로서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삼성 SDI의 그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 부분 이제 중대형 쪽에서도 적자폭을 축소하는 관련 반면에 또 이제 소형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도 노트 9에 대한 그 흥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전지 부분 그리고 앞으로 향후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관련돼서도 아마 제가 예상이라고는 LG화학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LG화학이 글로벌적으로 한 3위 내지 4위 정도 되고 삼성 SDI가 5위에서 한 8위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삼성 SDI가 앞으로 향후에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유럽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납품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경우에는 향후에는 LG화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시점에서 중기적으로 이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와쿠와쿠님이 기술적으로 위험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던데 라고 했어요. 기술적으로요?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맞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뭐 MACD니 뭐 RSI니 뭐 매물대가 어디니 이런 거 다 분석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가격 이평선입니다. 이제 일봉 흐름상 지금 현재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이런 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고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물대로 돌파하는 모습들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가 기대감만으로 가지 않고 실적이 2016년에 적자였다가 2017년 흑자 전환하고 나서 주가가 88,000원에서 현재 2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실적 펀더멘탈을 가지고 기반해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상 물론 이제 과매수 구간일 수도 있고 뭐 고점 징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뭐 사마 콘덴서, 사마 전기 같이 이런 고점들을 돌파하는 시도를 가지고 있는 차트들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박 차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세요. 앞서 권주임님께서 박 차장님 좀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다라고 이야기 주셨었잖아요. 네, 참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종목이에요. 삼성 SDI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 2차 전지가 그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그 배터리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청소기에도 뭐 그렇고. 네. 제가 가끔 이제 캠핑 이런 데 가는데 와이프가 그 휴대용 배터리를 많이 사놨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놨을까 그런데 거기에 선풍기도 연결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성장이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들 뭐 LNF, 코스모 신소재 막 10%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계속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올해 끝으로 갈수록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뭐 계속 이쪽을 키우고 있고
이번에 허가를 내줬잖아요. 테슬라가 기술 이전 없이 중국에 공장을 짓겠다. 그게 원래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조인트 벤처로 50%씩 딱딱 해야 이제 뭐 벤츠도 그렇게 들어갔고 현대차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테슬라는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SDI나 LG화학은 아직은 중국의 허가를 못 받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재 업체들이 먼저 튀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많은 쪽에 수요가 몰린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자기네들만 다 생산 못 해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상위권, 수위권에 있는 회사거든요. 뭐 파나소닉은 사실 테슬라 끼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얘들 빼고는 뭐 사업을 키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럼 그 언젠가는 해주는 그 시기에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전엔 소재 그래요? 네. 정말 박 차장님 심플하세요. 그렇다면 2차 전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 2차 전지 장비주도 있고 소재주도 있고 너무나 많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좁혀본다면 하반기는 장비주일까요? 소재주일까요? 저는 소재주가 조금 더 소재주 쪽이요. 네. 권주임님께서는요? 장비냐 소재냐? 저도 마찬가지로 소재. 소재. 그러면 소재 한다면 우리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뭐 LNF 등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에 대해서 추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삼성 SDI 이야기 다뤄봤고요. 장영성님께서는 의견을 주셨어요, 방금. 일단 고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외국인 지분이 42에서 38로 줄어들었고요. 뚜렷한 실적 상승 없이는 현재 들어가기 위험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야, 요즘 분석들이 다들 전문가셔요. 네, 일단 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저희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박재영 사장님의 KT엔진입니다. KT엔진 이야기 많이 나눴었죠, 박 차장님. 네, 사실 어제 같은 하락을 보고 제가 계속 이 내수주를 가지고 오잖아요. 맞아요. 살짝 쫄았어요. 저는 이제 확률이 반반이다라고 한다면 상승에 배팅을 하거든요. 네. 이유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비관적이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왜냐? 시장은 계속 상승해 왔어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100포인트에 시작해서 지금 2000포인트까지. 장기 상승에 투자했다면 지금 23배 수익이 난 거고, 아니다, 하락에 배팅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깡통을 차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자고 시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상승에 배팅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서 무조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약간 겁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향상 봤을 때 약간 돌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본다면 인버스를 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약간 해지성 종목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어적 성격의 그렇죠. 종목들. 제가 어제 환율 관련된 ETF, 네. 뭐 환이 이제 시장이랑 반대로 움직이고 오늘 환이 지금 7원, 아까 장중에는 거의 10원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위험 요인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뭐 수출주보다는 내수 쪽, 무역 전쟁과 관계가 없는 KTNG 담배 수출 많이 하긴 하지만 미국, 중국보다는 중동이나 동남아 뭐 이런 쪽에 수출이 많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악재들이 많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들 주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요. 실적 안 좋았던 거 4월부터 실적 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중동 이제 대리상과 이제 단가 협상이 조금 지연되면서 수출이 좀 감소했는데 4월부터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2분기, 3분기 수출 물량이 증가할 거고요. 전자담배 시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뺏기면서 이제 아이코스가 예상외로 선전을 하면서 시장을 많이 잠식했는데 릴 뭐 이런 이제 전자담배 출시를 하고 올해부터는 전자담배가 전국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KTNG에는 수익성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네. 배당도요. 1년에 4,000원 하니까 10만 원이면 배당 수익률 4%잖아요. 물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배당 4% 먹으려고 내가 저 주식을 사야 돼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배당주는 지금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그 배당 보고 들어오는 그 수급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날이 조금 날 더울 때 사서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배당주는 팔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12만 원에서 뭐 10만 원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PER 밸류에이션도 한 12배 초중반으로 떨어졌어요. 뭐 음식료가 원래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담배는 이거 독점이잖아요. 독과점 사업이잖아요. 여기다가 홍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독과점인데 밸류에이션 12배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뭐 아까 권호섭 주임이 그 신고가 가는 차트 좋아한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 봅니다. 신고가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들. 95,000원 바닥 여러 번 찍고요. 바닥 여러 번 다지고 지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도요. 외국인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수급을 보시면 6월 말부터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주식 다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서도 귀주 모태주 이런 내수 소비 쪽을 상해 성강통 후강통에서 지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계속 팔고 있는데 이런 내수 쪽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좀 안정적인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만 샀어도 또 수익이긴 하네요. 좋습니다. KTNG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종목이 다 들었는데요. 오늘은 좀 시간을 빨리 뺐어요. 이유는 저희가 한 이틀 전부터 사실 게임주 얘기를 하자 했는데 늘 시간을 쫓겨가지고 못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게임주도 움직임이 좋아요. 이 창에도 좀 떠있긴 합니다만 조이맥스가 7% 올라가고요. 컴투스 5%, 뭐 W게임즈, 썬데이토즈, 조이시티, 게임빌, 뭐 넷마블까지 오늘 뭐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 대다수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넷마블에 관심이 좀 컸고요. 또 야구도 좋아해서인지 야구 게임하면 컴투스니까 그쪽도 또 관심이 많이 갔었거든요. 두 분 게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권주임님은요? 게임주 괜찮게 보세요? 게임도 평소에 하세요? 평소에는 잘 안 하지만 게임주는 섹터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 게임에 관련돼서 뭐 넷마블이나 뭐 이제 그런 하반기 쪽에서 이제 뭐 IP 관련해서 출시할 게임들이 많은데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많고 카카오 M이라고 하죠. 뭐 이런 회사들도 게임 출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여력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큰 이제 기관에 좀 수급을 많이 받는 회사가 컴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좋았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조금 연기금이나 이렇게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매출도 견조하고 그리고 기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뭐 IR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컴투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도 변동성 크지 않게 이렇게 뭐 액티브 자금이나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NC소프트나 넷마블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외국인 지분율도 많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외국계에서 레포트를 쓰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는 뭐 거의 한 15%, 20% 빠지는 그러한 그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게임주는 향후에 전망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게임주 저도 뭐 워낙 게임 요거저거 해보는 편이라서 상당히 게임주에 관심 많은데요. 와쿠와쿠님이 뭐 올해 파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사실 뭐 중국 파노 허가만 나온다면 뭐 관련 게임주는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뭐 나오진 않았으니까. 박 차장님,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게임주에 대해 기대 거는 분들이 상당히 채팅창에도 많고 주변에도 좀 많아요.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이것도 내수주잖아요. 물론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죠. 외국에서 또 잘 나가는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대부분 뭐 이런 게임들은 이제 내수 기반으로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넷마블은 뭐 레볼루션 뭐 대만의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 전체적인 추이가 게임주가 그렇게 좋았었던 건 아니에요. 몇몇 뭐 펄어비스 같은 애들도
올해 3월까지 그렇게 좋다가 최근에 그냥 다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조이맥스 하락할 때 보면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네. 썬데이 토주도 정말 최근에 6월 들어서 45,000에서 24,000을 그냥 수직 하강해버렸고 컴투스 같은 종목 정도 컴투스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횡보를 했어요.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유는 예전에 너무 잘했었던 거죠.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정말 초대박 흥행을 하고 네. 뭐 그 다음에 검은 사막, 그다음에 리니지 M 이런 것들이 막 대박을 치다 보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눈높이에 안 차는 거예요. 뭐 월 1억? 뭐 이건 되게 막 우스워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횡보를 하는데 글쎄요, 뭐 그거를 넘어서는 대작 게임이 나올 수 있을지는 저는 그쪽 앞에 그 너무 폭발적으로 성공을 해서 지금 넷마블도 블레이드 앤 소울 2 모바일 뭐 이런 것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 리니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뭐 오크 종족이 뭐 나왔다 리니지 투 레볼루션 이제 새로운 뭐 종족 그런 거 오픈을 하면서 조금씩 그 과금을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초대박 게임이 리니지 M을 넘어가는 초대박 게임이 좀 나와줘야 옛날 같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뭐 웬만큼 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현상 유지 정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근데 같고요. 과거에는 이 정도로 치열한 경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지 M만큼 초대박 게임이 나오는 걸 기대하면은 사실 어떤 게임주도 투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시각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 떨어지고 횡보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사장님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나는 굳이 관심 안 둔다? 글쎄요. 뭐 약간은 이제 그런. 근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흐름이나. 넷마블은 네. 좀 꾸준하게 올라서 네. 뭐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사실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포트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요. 건주임님, 자꾸 포트 전략을 건주임님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종목을 산다면 뭘 네. 팔아야 될까요? 팔게 된다면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렵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네요. 수익 내고 있는 더존비존을 팔기가 좀 그렇고 또 고영도 어제 오늘 탄력 좋은 거 봐서는 낙폭 줄여서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대상 뭐 FNF는 지금 건들기 싫어요. 실적 나올 때 보고 그렇게 움직임을 아쉽네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은 드릴게요. 오늘 저는 포트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뭐 5종목 이상 살 수도 없으니까요. 금액은 있지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포테실라 굉장히 마음이 갔었어요. 사실 몇 주 전부터 마음이 갔었기 때문에 관심은 있는데 지금 포트를 엎어버릴 만큼 확신을 갖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변화가 있다면 그때 포테실라 자리가 괜찮은지 고민을 하면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게임주에 대해서도 저도 넷마블 컴투스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앵커의 오후백 시간 훌쩍 어느덧 지나버렸네요. 빠르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